네, 안녕하세요. 주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올바르게 투자하기,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못 투자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는 그냥 수익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뭐 하든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거를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단타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단타를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신용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식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너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 아니면 내가 목표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5% 정도로 잡아도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은행 금리가 지금 해봤자 2%인데 여기서 한 2, 3%더 먹는 거는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목표 수익률을 잡지를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를 해 가지고 내가 10%의 수익 목표 수익률이 있다. 1년에 10%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씩만 수익을 내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다. 뭐 한 달에 뭐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순 없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주식으로 할 건가 이거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한다. 그러면 스윙이나 단타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스윙이나 단타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매매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손절하는 횟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최대한 수익을 내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손절을 할까? 사실 이건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목표 수익률과 자기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테마주나 아니면은 이제 급등주, 급락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상따를 하든 뭐 하따를 하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목표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높은 수익률을 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투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기의 이제 투자 스타일이.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 금리는 지금 2%, 1.7%에서 한 2%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면은 1년에 1%밖에 안 준다는 거죠. 1에서 2%.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뭐 100% 수익을 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150%. 너무 높게 수익률을 잡아버리면은 이게 투자 스타일이 투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이게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인지, 그러니까 도박인지를 잘 모르세요. 투자라면은 그냥 무조건 묵혀두는 거, 그 투기라면은 막 하는 거, 도박이면 찍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다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투기 목적의 주식을 투자처럼 한다. 그것도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투자 목적의 주식을 가지고 도박처럼 한다. 막 찍는다. 아, 내일 오른다. 아, 내일 이건 가. 이러면서 그냥 무작정 매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돈을 왜 벌고 왜 잃는지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이 차트에만 너무 의존을 하시는 건데 이게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뭐 음봉 떴네 양봉 떴네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차트에만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투기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른지를 몰라요. 왜 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잃을 때도 왜 잃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운이 안 좋았어. 오늘 운이 안 좋았다. 그런데 차트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제 투자를 하면은 하락했을 때 내가 팔 건지 아니면 더 살 건지 아니면 버틸지 이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차트에만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을 제대로 잡지 않는 이상 계속 깨지기만 합니다. 익절 라인이랑 손절 라인 이 두 개를 잡지 않으면 계속 깨지기만 해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차트 매매를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차트 매매가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냐면은 주식 공부가 어려워서 그래요. 주식 공부가 어렵고 경제가 사실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고 직관적인 그런 이제 차트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이제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 투기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갖는 이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경제 사정이 어떻고,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이 어떻고,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예측도 없고, 예상도 없고,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매매만 하세요.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하시면. 이건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홀짝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돈이 부족해서, 내가 이때 물 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물을 못 타가지고 지금 손해가 났다. 손해 30% 40%다. 근데 어제 보니까 상한가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돈을 넣었으면은 지금 수익권이겠다. 그래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주식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손절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물을 타야 될 때, 아니면 버틸 때, 이 세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왜 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만약 유망 산업이다. 그러면은 하락했을 때 더 사도 돼요. 만약에 내가 하락을 했는데 더 산다, 오르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팔고 나중에 더 살 거냐, 어차피 오를 거라고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아니면은 지금 계속 떨어져도 그냥 가만히 냅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나는 유망산업이라 생각을 했어요. 나는 유망산업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떨어질 때 더 샀어. 떨어질 때 더 샀어요. 그런데 더 떨어져. 그런데 더 떨어져. 또 샀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이 좀 잘못된 거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산업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중국 정부에서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계속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패널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패널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기업가 이제 경쟁 상대죠. 중국 업체들한테는. 중국이 계속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소부장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더 살지 안 살지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이번 연도 이제 4분기에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들은 버틸지 아니면은 더 살지 아니면 판 다음에 다시 들어갈지,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이제 하향 산업이라고 또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향 산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안 좋고, 특히나 지금 안 좋은 산업은 어디냐면은 이제 건설이에요. 건설. 그 정부에서 부동산 압박을 하잖아요. 이제 신축 아파트 건설하는 게 계속 제약이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보다는 이제 도시 재생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시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규모로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로 깔고 뭐 하고 이거 하는데 돈이 되지,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이렇게 다시 뭐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단타, 사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캐핑으로 해가지고 당일 매매, 그러니까 단타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가끔 가다가는 이제 스윙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이제 물타기를 계속 하시면 안 되세요. 물타기를 하면은 손해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유망산업이랑 하향산업, 이 두 개를 잘 분간을 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짧게 가져갈 건지,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빠지시는 게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대가 막 들어오죠.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엔 떠요. 그러다 다시 가라앉죠. 그러다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진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여기서 손해를 안 보고 계속 버틸 거냐, 아니면은 지금 팔고 속이 쓰리지만
팔고 나중에 다시 오를 때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나는 계속 살 거냐, 나 이걸 믿는다. 이게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팔고 나중에 더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건 언제 오를지 몰라요.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계속 마음고생 하시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될지도 모르고 2년이 될지도 모르고 3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기 전에 일단 내가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그냥 다른 종목으로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락할 때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손절을 정확히 해요. 그리고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익절은 또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닷컴 버블. 1990년 이제 중기부터 이제 미국 이제 뭐 아마존이나 그때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걔네들이 막 올랐어요. 아, 이제부터 이제 인터넷, IT의 시대가 왔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막 몰리고 투자금이 몰리고 하면서 주가들이 엄청 올라왔죠. 근데 이때는 사실상 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죠. 닷컴 버블이 거친 거예요, 버블. 근데 2007년, 8년부터 이제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지금 막 올라왔어요. 이게 나스닥 그래프인데 일반적인 테마주들의 가장 좋은 모습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정책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 진출을 한다 이런 걸 했을 때 기대감으로 막 올라요. 막 올라요. 그 다음에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집니다. 쭉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래저래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 산업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매출이 나올 때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최근에 있던 기업들 중에 테슬라가 보통 이랬는데 테슬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1,400달러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내가 뭐 하겠다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테슬라가 나오고 스페이스X가 뭐 이제 나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테마주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수소차, 수소산업 뭐 이런 것들에 여기에 포함되는데 보통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번 뜨고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거나 횡보를 하면서 나중에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때 이제 상승을 하니까 그때를 잡는 것도 사실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뭐 사거나 아니면 산업적인 어떤 걸 사거나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 분석, 하나는 기술적 분석.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 분석은 정말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 분석을 할 때 난 경제적인 거 하나, 그다음 산업적인 거 하나, 그러니까 기업적인 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보게 되는데 일단 경제는 굉장히 이제 거시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큰 경제. 그래서 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네 하는 이제 뭐 정치 아니면은 그 나라가 뭐 어떤 식으로 뭐 음식을 먹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네.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뭐 이제 전체적인 석유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동전 때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다음에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석유 산업, 뭐 반도체 산업, 철강 산업, 건설 산업, 조선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SOL.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 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좋아지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 산업이 좋아지겠다. 그럼 그 석유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바텀업 방식은 이번에 이 기업이 뭘 했네? 이 산업이 어떤가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산업이 어떻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경제 흐름을 보니까 이건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게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개예요. 하나 캔들, 그러니까 양봉, 음봉, 그다음에 이평선, 21선, 뭐 5일선, 뭐 31선, 61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려지는 거. 그다음에 거래량이에요. 분석을 할 때 이 세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끝나요. 나머지는 이제 보조지표로 그냥 해가지고 그 보조지표는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 이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 세 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거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면은 어떤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 캔들의 뜻, 뭐 이평선의 뜻,
거래량의 뜻 이런 건 나중에 해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이거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했어요. 끝냈어요. 경기도 좋고 이 산업도 유망하고 이 기업은 매출이 짱짱하게 계속 올라간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전고점 뚫고 양봉이 10개가 나왔네? 상한가 이번에 10개 나왔네? 그건 너무 고점이란 얘기죠. 사실 이거는 가치 투자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길게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이게 길게 볼 때 하는 투자 방식인데 주식을 하실 때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은 나는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손해를 없게 하겠다. 이게 돈을 버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리스크를 계속 없애다 보면은 수익이 나요. 그리고 내 목표 수익률이 만약에 4%다.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 이건 좀 이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욕심이 크면은 다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조절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산업, 기업 이 순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를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기업, 산업, 경제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딱 찾았는데 이 기업은 이런 사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다 했을 때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캔들이나 이평선, 거래량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만 해가지고 매매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짧게 볼 때 보통 많이 쓰는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요즘에 잘 안 맞습니다. 장기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는 1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산업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업적 이제 과도기. 그러니까 예전에 제조업에서 하이테크 기술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장기 종목을 찾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 종목을 찾으려면 기본적 분석을 해야 돼요. 기초적으로. 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저는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보는데 이제 많이 사용했으면 이제 좋겠고 사실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다가 이제 주식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주식이 이제 좋다, 어떤 주식이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 뭐 예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다루려고 하고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